네, 오늘 영상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담아드릴 예정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영상에 담아드릴까 합니다. 그 말은 즉 이번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 대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고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만큼은 영상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라의 법 때문에 댓글을 더 이상 이제 이용해서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는 것 하나하나 보는 게 또 유일한 낙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좋아요 봐야 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 끄지 않을게요. 일단 가장 큰 화면 바꾸지 말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뭐죠? 합병이죠. 합병. 그죠? 합병.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병 될 겁니다. 합병 진행되잖아요. 이건요. 두산 밥캣 주주님들과 로보틱스 주주님들 모두에게 호재예요. 근데 이게 왜 호재일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왜 밥캣 주주님들과 로보틱스 모두에게 호재인가? 첫 번째, 로보틱스 주주님들에게는 당연히 든든한 재무 구조로 인해서 밥캣으로 얻게 되는 시너지가 너무나 커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좀 놓치시는데 로보틱스, 이 두산 로보틱스 매출액은 매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액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진짜 이게 짜증나는 거야. 뭣도 모르는 애들이 씨부리는 거예요. 진짜 잡아다가 그죠? 참교육을 한번 해줘야 돼. 뭣도 모르면서 매출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자, 굉장히 열악해요. 고금리 시대입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유럽 경기, 다른 주변 국가들의 경기 개박살 났어요. 미쳐 죽겠어요. 물가 오르고 돈은 안 나오고. 맞나요, 여러분들? 미국만 지금 배부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매출을 늘려가고 있어요. 왜? 두산 로보틱스는 그 대단하다는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좋아요. 미국에서 매출이 나오니까 매출이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2분기 경영실적 발표에서 미국의 판매율이 155%나 성장을 했어요.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고금리 시대라 모든 산업이 둔화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매출액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예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이상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그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온 이유는 초기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안 들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길래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까? 자, 협동 로봇은요. 단순한 산업용 로봇이 아니에요. 협동 로봇을 인공지능과 결합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만큼 효율이 좋으니까. 근데 사람이랑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즉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술 당연히 좋아야 돼요. 사람과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야 되니까 사람이 로봇을 도와주면 안 되겠죠. 로봇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맞나요, 여러분들? 로봇 기술이 좋아야 돼요. 그만큼 사람보다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주가랑 무슨 상관이냐?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장담하건대 영상 끝까지 봤는데 저를 욕하신다? 자, 그러면은 제가 채널을 삭제하겠습니다. 장담컨대 이 내용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기술과 안전이 중요해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또 필요해요. 우린 그걸 흔히 R&D 비용이라고 하죠. 연구개발. 그죠? 근데 협동 로봇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협동 로봇 사람들이 필요로 한지 시장 조사도 해야 돼요. 리서치를 해야 돼요. 시장 조사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협동 로봇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서 시장을 조사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필요한가 저게 필요한가 산업용 로봇이 아니니까 다 알아봐야 돼요. 단가가 어느 정도면 사람들이 구매를 할까?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 효율도 따져봐야 되고
규모도 찾아봐야 되고, 그죠? 이거 조사하는데도 시간 들고 돈 많이 들어요. 네 번째, 시장 조사 잘했어요. 근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사러 와줘요? 아니에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로크웰이라는 유통업체와 함께하기 시작해요. 딜러망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 대부분이 딜러망에서 나오는데, 웃긴 건 영업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로크웰이 왜 두산과 함께 해주겠어요? 두산 로보틱스 아니어도 판매할 거 많은데 돈을 들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웃긴 건 광고는 안 할까요? 마케팅 안 할까요? 여러분, 협동 로봇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린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안 나는 건 두산 로보틱스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 투자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결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2018년도, 2022년도,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2018년도, 22년도 이때가 협동 로봇의 저는 제 1차 부흥기라고 봐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때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공급망, 노동 모든 게 다 난리 아니었어요.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난리였어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로봇을 선택해요. 그때 협동 로봇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미 기존에 강자가 있거든요. 바로 유니버셜 로봇, 그리고 일본의 화나기였어요. 이 친구들이 시장 점유율 1위, 2위 뭐 이렇게 다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성장률 1위를 기록해요. 돈도 없고 영업망도 없고 미쳐 죽겠는데 이걸 해낸 거예요. 글로벌 판매 대수 4위까지 올라가요. 성장률 1위, 판매 대수 4위.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걸 지금 까내리는 사람들은 진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정말 큰 축복이고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예요. 돈도 없고 영업망도 없고 이제 초기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주변 환경은요? 금리는 비싸고 다른 국가들 경기는 안 좋고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미치겠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기존 강자들이 있는데도.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정답이 보입니다. 만약에 합병이 되잖아요. 아니, 합병될 거니까 만약이란 말은 안 할게요. 합병될 거예요. 합병되면은 두산밥켓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1,500개의 영업망 로보틱스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돼요. 로보틱스의 영업망은 참고로 30개에서 40개입니다. 요거 확보하는데도 정말 쇠가 빠졌어요. 근데 무려 30배나 늘어나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밥켓의 공장이에요. 밥켓 공장. 생산 기지가 해외에 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생산, 제조에 필요한 협동 로봇 도입될 수 있겠죠? 경험이 쌓이겠죠? 데이터가 쌓이겠죠? 맞나요,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다? 영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공장을 운영해보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 경험이란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뭐냐면요, 애플이 전기차를 철수했잖아요. 자율주행 사업을, 애플카를 철수했어요. 왜 철수했어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 수조 원을 포기하고 물러섰어요. 왜? 생각해보니까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을 도저히 뛰어넘을 자신이 없거든. 이건 경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협동 로봇 굉장히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나오잖아요. 왜 다양한 것 같아요? 자, 협동 로봇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다양한 제품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 제조를 할 때 아무리 단순 반복이라고 하지만
그 공장의 특성에 필요한, 공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게 따로 있거든요. A가 필요할 수 있고 B가 필요할 수 있고 C가 필요할 수 있고, 이거를 두산이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밥객과 만나면 이게 보다 세분화되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아, 공장 진짜 여긴 이게 필요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직접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거 진짜 필요 없네. 직접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필요가 없어. 의외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만들었는데 이게 필요하네.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불티나게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밥캣은 로보틱스랑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밥캣의 기존 매출, 배당 전부 다 로보틱스 합쳐지는 거예요. 로보틱스는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밥캣은 기존 매출, 기업 가치와 배당, 주주 친화적인 내용들을 갖추고 있어요. 로보틱스의 성장과 이게 만나면 주가 진짜 미치듯이 뛰어오를 건데, 이걸 또 확대시켜주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장단컨대 여러분들 1, 2년 안에 두산 로보틱스로 제 이름 하늘에 3번 외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 이름을 하늘에 3번 외치게 됩니다. 1, 2년 안에요. 상남아 진짜 고맙다. 너 때문에 돈 벌었다. 나옵니다. 왜? 이 내용 들면 환장하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가 기존에는 IT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어요. IT 기술자들, IT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죠? 해고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와요? 고용시장이 매우 뜨겁대요. 고용이 활발하대요. 실업률도 4.1%에서 4.3%로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현저히 낮은 수치예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4.3%는 낮은 수치예요. 위험한 수치는 6%, 7%, 조금 더 낮아진다면 3% 초반대요. 딱 중간이에요. 사실은 현재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근데 고용이 활발해요. 근데 그 고용이 활발한 게 IT 때문이 아니라 뭐다? 제조업 때문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IRA 법안. 여기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조업부터 재생에너지사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제조업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제조업, 이제는 선진 국가들이 반드시 그 생산 기지를 갖춰놔야 되거든요. 어디에? 자신들의 나라에. 그리고 이제는 그게 가능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 효율이 안 나요. 인공지능이 생겼거든요. 로봇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다른 나라에 지을 필요가 없어요. 제조업이 다른 나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보다 나오는 돈이 많지 않으니 흔히 말하면은 우리가 너 양말 만들래? 아니면은 자동차 만들래? 당연히 자동차 판다고 할 거예요. 자동차 만들어서 판다고 할 거예요.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자신들의 국가에서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이걸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 돈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해. 그러니까 러스트벨트가 완전히 폭망했었어요. 사실은 백인 남성들이 완전, 그죠? 근데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과 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이거 트럼프건 해리스건 못 막아요. 이미 추진되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갔고 많은 국가 기업들과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거를 바지 사장이라 불리는 미국 대통령이 바꾼다? 미국 대통령 대단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대통령을 세워준 거는 그 대통령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조력자들, 기업들, 국가들, 주지사들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어요.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쥐뿔도 모르면서 이게 뭐 폐지가 될 거다, 전면 바뀔 거다, 전부 다 개소리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올 거예요. 미국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기가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 성지가 됩니다. 2025년도 엄청난 경기 호황을 만들어낼 거예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구인 구직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제조업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호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로봇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다른 면으로 본다면은 로봇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소득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요. 다시 물가가 올라요. 미국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절대로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달러 패권은 말 그대로 내수
내수 순환이 아니라 본인들이 소비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흑자를 남겨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본인들이 소비하고 본인들이 생산해서 그걸 또 달러로 찍어서 다시 소비를 한다? 이렇게 되면 주변 국가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너네 뭐하냐 이래요. 이럴 거면 내가 니네 채권을 왜 매입해줘? 다 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일본처럼 엔화를 급등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쟁점이 이겁니다. 오케이, 미국에서 제조를 할게. 대신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보조금 주잖아. 우리가 생산기지 가져가는 거 맞는데 대신 보조금 줄게. 인건비 비싸니까 보조금을 줄게. 보조금을 줄게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짓고 2차전지 짓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땅 비싸죠. 인건비 비싼데 보조금이 있으니까 상계 처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짓든 중국이 짓든 어느 정도 상충이 되네. 맞나요? 거기에 성장성이요. 2차전지, 인공지능 전부 다 성장성이 너무나 뚜렷해요. 앞으로 시간이 걸려도 무조건 성장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성장성 이게 있으니까 그게 미국이 주도하는 거니까 동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게 핵심이죠. 뭐예요? 로봇이에요. 보조금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성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로봇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삼성 무인화 공장, 애플도 로봇 만든대요. 테슬라도 기가 팩토리로 보여줬죠. 미국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미국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사고자 한다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쟁하면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로봇이 있으니까 보조금 주면은 활용도 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지원금을 여기에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미국이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은 이 로봇을 활용해서 제조업을 두고 미국과 지금 또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셨죠? 여러분들, 제조업은 단순히 미국이 경제를 좋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선을 위한 쇼 비즈니스가 아니라 뭐다? 중국과 패권을 놓고 새롭게 경쟁을 하는 분야다. 앞으로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일부는 그죠?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건 뭐가 될 것이다? 제조 산업이 될 거다. 전통 산업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 쪽이 될 수도 있고 뭐든 생산하는 건 다 포함이 돼요. 어쨌든 이런 관계로 로보틱스가 대선 정책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면은, 즉 대선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뭐가 될 거다? 9월달에 금리 인하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25포인트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으로 갈수록 더 금리 인하 흐름은 빨라질 거예요. 즉 금리 인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 인하폭이 더 확대된다. 그러면 뭐예요?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적인 금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국가의 정책이 탄력을 받는다. 제조업이 더 활발하게 확장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의 일자리, 고용 모두 활발해지고 소비도 활발해진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물가도 오른다. 자, 여기서 또 금리 인상할 거예요? 아니죠. 물가 잡으려면 로봇이 필요하죠. 맞나요? 주변 국가들이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냐 이 소리 안 들려면 보조금 줘야 돼요. 보조금 받아서 뭘 해야 돼요? 기업들은 미국 인건비 비싸니까, 미국 땅값 비싸니까 보조금 받았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인건비 나가는 건 줄일 수 없지만 생산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공장 자동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LG도 전부 다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로보틱스 밥캣 합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메모하면서 필기하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겁니다. 로보틱스가 밥캣과 지금 당장 합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시장이 코앞에 있어요. 폭등하는 시장이 코앞에 있는데 이거를 계속 중요한 시기가 코앞에 있는데 야 일단 하지 말아봐. 합병 비율이 문제야. 아니 용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합병 비율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바꾸래. 어떡하라는 거야? 합병하지 말라는 거야. 왜?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말이 되냐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참고로 영상의 설명란에, 영상 하단에 댓글란이 아니라 설명란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어요. 텔레그램방 링크는 클릭만 하시면 모두 들어올 수 있고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영상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소중한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저 쌍남이가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 이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가는 폭등할 겁니다. 언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주도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선물까지 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투자자분들 모두 주식 때문에 고민 많으실 거예요. 내 주식이 언제 올라갈까? 내가 잡은 주식이 고점은 아닐까? 그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 선물은 100% 무료로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두 다 선물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참고로 매년 재산 기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 보시는 소중한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라는 고마운 마음과 부탁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선물을 드릴지 설명에 앞서서 이 선물을 받아가시는 방법은 이렇게 보이는 번호 648024 여기로 작전 개시 이 네 글자만 저한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작전 개시 지표를 모두 다 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 PPT 파일을 여러분께 드릴 건데 이 PPT 파일 받아보시고 설정하는 데까지 단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이 다음 페이지에 수식값을 적어놨어요. 그 수식값을 이렇게 PPT 파일 안에 넣어놓은 그대로 설정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합니다.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상남이가 주는 이 작전 개시 지표가 얼마나 실용적일까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누구나 또 알만한 종목인 포스코 DX입니다. 네, 포스코 DX라는 종목이고요. 상남이의 작전 개시 지표가 어디에 떠 있어요? 바닥에 떠 있어요. 네, 만원도 안 할 때 떴습니다. 주가가 폭등을 해요. 어디까지? 79,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상남의 작전 개시 지표는 무리하게 고점에서 들어가라고 부추기지 않는다 라는 것.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종목에서 작전 개시 지표가 미리 저점에서 뜬다 라는 것. 이 모든 게 무료고 5분 만에 여러분들 HTS 그리고 휴대폰 MTS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DX만 뜬 건 아닌지 다른 것도 봐야겠죠. 네, 루닛이란 종목 볼게요. 루닛 작전 게시표 뜨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고점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딥노이드, 그리고 삼부토건, 하이드로리튬, 그리고 서남, 신성델타테크, 한미반도체.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내놓으라는 이런 대장격 종목들 우리가 작전 개시 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상남님 이렇게 좋은 걸 왜 영상에서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공유하나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채널을 함께 성장을 시켜주실 소중한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작전 게시표 공유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로 드린다라는 이야기죠. 다만 제가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이 수식값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이 작전 게시 지표를 가져가서 이걸 또 유료로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 쌍남이 절대로 이 작전 게시 지표 단 1원도 받지 않고 여러분께 모두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전 게시 이 네 글자 저한테 이 번호로 남겨 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문자 확인하고 나서 PPT 파일 모두 다 빠짐없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리콘2부터 시작해서 뭐 재룡전기, 유명했던 알테오젠 모두 다 어때요? HMB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런 고점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작전 개시 지표를 가져가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용적인 도움이 되시겠지만 앞으로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시면요. 작전 개시 지표를 보다 디테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작전 개시 지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한시적으로 공개해드리는 이 작전 개시 지표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후로는 작전 개시 지표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을 때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작전 개시 지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표와 검색기들 중에서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저는 앞으로도 작전 개시표 검색기 아무리 반응이 좋아도 절대 이걸 돈을 받고 팔 생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채널을 성장시켜 주실 고마우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니까 100% 무료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 대박 같은 주식들을 여러분들 품 안에 안으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주식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저 역시 정말 주식으로 인생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저도 이렇게 재산 기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웠던 시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재산에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주식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실용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던히 노력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작전 게시표 잘 받아가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계속 방송을 지켜봐 주셔야겠죠. 네, 영상 여기서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